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내 집 마련.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정부가 이 복잡한 주택 시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들의 공식적인 사용 설명서, 바로 주택 업무 편람을 가지고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끝없이 오르는 집값에 너무 복잡한 청약제도, 그리고 대출 걱정까지 정말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뒤에는요, 사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25년 주택 업무 편람. 국토교통부가 매년 내놓는 이 자료는요,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정부의 공식 설명서이자 어떻게 보면 비밀 전략집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편람을 지도 삼아서 한국 주택 시스템의 내부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이 편람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건 그냥 참고용 책자가 아니에요.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공식적인 게임의 법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복잡하고 또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주택 시장의 규칙, 과연 누가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국토교통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엄청나게 복잡한 조직도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요. 바로 여기가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 우리 주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저 복잡한 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토교통부가 하는 일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요. 둘째, 아파트를 얼마나 어디에 지을지 같은 주택 공급을 관리합니다. 셋째,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복지 정책을 펼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업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돈, 바로 주택도시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할까요? 저는 정부 정책을 일종의 도구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도구함 안에는 목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종류의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도구함 안에는 크게 2종류의 도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시장 안정화 도구, 다른 하나는 국민 지원 도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하나는 너무 뜨거워진 시장에 찬물을 쫙 끼얹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직접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역할이죠. 자, 그럼 시장 안정화 도구, 이게 왜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그러니까 투기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가격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더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멀어지게 되죠. 정부는 이걸 막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전매 제한 제도 같은 거예요. 이 편람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딱 한마디로 단타, 그러니까 단기 시세 차익 노리는 걸 막으려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못 팔게 딱 묶어두는 겁니다. 시장에 너무 과열됐다 싶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장치인 셈이죠. 하지만 시장을 규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사실 투기가 좀 잠잠해져도 여전히 내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국민 지원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행복주택 같은 걸 짓는 거죠. 물론 집 살 때나 전세 구할 때 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나 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도 포함되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바로 그 규모인데요. 이 편람을 보니까 2025년 단 1년 동안 주택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35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가 국민 주거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무게가 확 느껴지죠. 자,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규칙을 만들고 어떤 도구함을 쓰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 결과를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다행히도 이 편람 안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주거 실태 조사라는 건데요. 정부 스스로도 이 조사가 정책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부 정책의 성적표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셈이죠. 2024년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이 표 정말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특히 세대별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보세요.
전국 평균으로 자기 집을 가진 사람 비율이 61.4%인데 청년 가구는 고작 13.8%예요. 그리고 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RIR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혼부부가 19.3%로 가장 높아요. 다른 그룹보다 주거비 부담이 훨씬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전국 평균이 60%가 넘는데 청년은 13.8%라니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게 바로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현실의 한 단면이고 또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정부는 시장 과열을 막는 심판인 동시에 국민을 돕는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그래서 규제라는 채찍과 지원이라는 당근을 같이 쓰는 복합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런 정책들이 결국 청년, 신혼부부 같은 각 그룹에게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의 공식 설명서를 통해서 주택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규제와 지원,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고 또 데이터로 드러난 현실의 격차도 확인했죠. 여전히 높은 집값,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꿈.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정부의 이 전략집이 과연 성공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